안녕하십니까. 오늘 발표를 진행할 지능형 신경공학연구실 소속 학부연구생 김나리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논문은 Deep Learning Based Face Beauty Prediction via Dynamic Robust Losses and Ensemble Regression입니다. 본 논문은 Knowledge Based System에 2022년 게재되었으며 이 저널의 임팩트 팩터는 8.139로 컴퓨터 사이언스,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분야에서 Q1에 해당됩니다. 이 논문은 기계가 인간 얼굴의 매력을 학습하기 위해 손실함수를 활용하여 새로운 딥러닝 아키텍처를 제안하였으며 CNN 기반의 앙상블 리그레이션 또한 제안하였습니다. 인간은 오랫동안 아름다움을 얻기 위해서 많이 노력해 왔는데 실제로 현대에서는 아름다운 얼굴이나 몸을 얻기 위해서 성형수술이나 시술 등을 하는 것을 주위에서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형수술이나 기술, 그리고 미용 산업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인해서 점점 더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절대적인 미의 기준이 없고 아름다움을 판단한다는 점이 조금 부정적으로 다가올 수 있지만 이 기술을 다양한 이런 분야에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어떠한 분야에 적용을 할 수 있는지 살펴보면 화장품을 추천해준다거나 성형수술의 날짜를 스케줄링을 할 수 있게 한다던가 이제 얼굴 시술, 피부과나 성형외과를 가서 받는 시술 등에 적용을 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데이팅 앱과 같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도 적용을 할 수 있고 광고나 잡지 커버 등과 같이 이제 얼굴이 나오는 그런 특정 직업에 대한 지원자 선별을 자동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에도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본 연구에서 사용된 딥러닝 아키텍처에 대한 백그라운드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셉션 V3라는 모델을 설명드릴 건데 인셉션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기게 되었는지를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딥러닝 모델의 성능을 높이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모델을 딥하고 와이드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방법을 썼으면, 모델을 딥하고 와이드하게 만들면 모델의 사이즈가 커지기 때문에 학습해야 할 파라미터의 수가 많아지게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과적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셉션 구조를 만들게 되었는데 또 큰 흐름을 보자면 컨볼루션 필터 사이즈가 작게 되면 로케이션 정보는 잘 볼 수 있는데 로케이션 리전을 잘 보지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것을 쉽게 말하면 나무는 잘 보는데 숲은 보지 못하는 그러한 모델이 만들어지게 되고 만약에 필터 사이즈를 크게 하게 되면 그런 추상적인 정보는 잘 볼 수 있지만 로케이션 정보를 잘 볼 수 없게 됩니다. 이것도 또한 쉽게 말하면 나무는 거의 보지 못하고 숲만 잘 보게 되는 그러한 모델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셉션 구조는 원 바이 원 컨볼루션 구조를 사용해서 차원을 축소하고 연산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인데 쉽게 말하면 위에 거에서 모델을 딥하고 와이드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원 바이 원 컨볼루션 레이어를 이렇게 추가를 해주면 모델이 더 딥하고 와이드해지게 되니까 계산량은 감소하고 이제 깊이와 넓이는 증가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왼쪽에 나와 있는 이 사진이 인셉션 V3 모델의 대략적인 구조인데 이 하나들이 모두 이제 인셉션 구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또 다른 딥러닝 아키텍처인 레즈넥스트 50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왼쪽에 보이는 것이 레즈넷 구조인데 레즈넷 구조에서 인셉션 방식처럼 이렇게 컨볼루션 레이어를 쪼개서 넓게 만든 것이 레즈넥스트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딥러닝 아키텍처 레즈인셉입니다.
레즈인 7 앞서 설명드렸던 레즈넥스트 50과 인셉션 V3를 합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따라서 이거를 계속 뒤에서도 투 브랜치 네트워크라고 부를 거기 때문에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레즈인 7 이제 레즈넥스트 50과 인셉션 V3를 활용하는 것인데, 레즈넥스트 50의 출력을 1024개의 뉴런으로 매핑하는 FC1과 인셉션 V3의 출력을 1024개의 뉴런으로 똑같이 매핑하는 FC2가 있게 되고, 이 레이어들은 회귀, 즉 리그레이션을 수행한 후에 FBP, 그러니까 Facial Beauty Prediction 값을 도출하게 됩니다. 앞선 슬라이드에서는 연구에서 사용한 딥러닝 아키텍처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 지금부터는 이 연구의 메소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진을 전처리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할 건데, 원본 이미지에서 눈 좌표를 기반으로 얼굴의 2D 회전을 수행해서 이렇게 두 번째 사진처럼 눈이 정렬되도록 합니다. 그 후에 이미지에서 검출된 이러한 점들 중에 가장 왼쪽, 가장 오른쪽, 가장 아래에 있는 점을 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점들을 이렇게 검출하는 그런 기술이 따로 나와 있지 않아서 의문이 들기는 했는데, 일단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턱 아래에 있는 점을 기준으로 눈까지의 거리를 D1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D1의 0.6배를 D2로 잡는데, 그래서 눈부터 위쪽으로 D2만큼 떨어진 것을 이제 경계로 해서 이렇게 자르게 되면 그 ROI가 나오는데, 모든 사진의 크기를 똑같이 하기 위해서 이 ROI를 224픽셀로 조정해서 얻었다고 합니다. 이 논문은 5개의 로스 펑션과 여러 딥러닝 아키텍처의 어떤 조합이 가장 좋은가를 한번 확인해 보았기 때문에 5개의 로스 펑션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L1은 일반적으로 흔하게 사용되는 손실 함수 중에 하나인데, 옆에서 보시면 오차의 합의 평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 스퀘어드 에러는 보이는 것과 같이 오차 제곱의 합의 평균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이나믹 파라미터라이즈 스무스 L1은 아래에 나와 있는 이 두 식과 같이 논문에서 정의를 하였는데, 여기서 알파가 이제 이 다이나믹 파라미터, 동적 매개 변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옆쪽에 나와 있는 그래프처럼 이 논문에서는 이 알파의 최소값을 0.3 그리고 최대값을 0.7로 잡고, 다이나믹 파라미터의 범위를 0.3에서 0.7로 잡아두었습니다. 두 번째로 다이나믹 후버 로스 펑션도 방금 앞에서 본 세 번째 펑션처럼 비슷하게 이렇게 정의가 되었고, 여기서는 베타가 이제 매개 변수가 되는데, 옆에 나와 있는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베타의 범위는 0.1, 0.3, 0.5, 0.7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이나믹 2K 로스 펑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또 논문에서 식으로 정의를 해 두었는데, 맨 아래의 식을 보시면 여기 C컬이 이제 다이나믹 2K 로스 펑션의 매개 변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C컬은 최소값이 1이고 최대가 여기 나와 있는 NE까지인데, 이 NE는 무엇을 나타내는가 하면 최대의 폭의 수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연구에서 사용한 데이터는 이 Scut FBP 5500이라는 데이터를 사용했습니다. 이 데이터는 사람의 얼굴 앞면 사진이 5500장 들어있는 사진이고, 이 사진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연령은 15세에서 60세까지, 그리고 남녀 사진이 모두 다 있었고, 인종도 그러니까 동양인과 서양인의 사진이 모두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60명의 지원자에 의해서 모든 사진이 1점에서 5점 범위로 이렇게 점수가 부여됐는데 옆쪽의 사진을 보시면 첫 번째 사람의 사진은 1.88점, 두 번째 사진은 3점, 3.93점, 4.28점 이렇게 60명의 지원자가 점수를 매긴 것에 평균을 내서 점수를 부여했다고 합니다. 이 논문에서 사용한 이밸루에이션 매트릭스는 민 앱솔루트 에러와 루트 민 스퀘어 에러, 그리고 피어슨 상관계수, 그리고 알파 에러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결과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훈련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를 60%와 40%로 분할하여 진행하였는데 첫 번째 결과는 원본 이미지를 넣었을 때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전처리를 한 데이터를 넣었을 때를 비교해 본 것입니다. 이 비교는 레즈넥스트와 인셉션 V3로만 했는데 두 모델에서 모두 다 이제 전처리를 했을 때가 조금 더 성능이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결과에서는 이미지 딥러닝에서 많이 사용되는 다른 CNN 아키텍처들과 본 논문에서 제안한 렉스 인셉의 성능을 비교한 것입니다. 여기서도 본 논문에서 제안한 모델의 성능이 가장 우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로스 펑션의 파라미터를 다이나믹으로 사용했느냐 그리고 픽스드를 사용했느냐를 비교해본 결과입니다. 이것은 레즈넥스트 50 네트워크에서 시행된 결과입니다. 파라스무스 L1에서는 그 0.7에서 0.3을 왔다 갔다 하는 다이나믹 알파를 사용했을 때 성능이 가장 좋았고 후버와 터키 역시 다이나믹을 사용했을 때 가장 성능이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결과는 이제 2 브랜치스와 1 브랜치를 비교한 결과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레즈 인셉의 경우에는 레즈 넥스트와 인셉션 V3를 같이 사용한 거라서 2 브랜치스고 1 브랜치는 그냥 레즈 넥스트와 인셉션 V3 이렇게 단일로 돼 있는 거를 1 브랜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레즈 넥스트 50 모델에서 어떤 로스 펑션을 사용했을 때 가장 성능이 좋은가를 알아본 것인데요. 레즈넥스트 50의 경우에는 MSE를 사용했을 때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고 인셉션 V3의 경우에는 다이나믹 후버를 사용했을 때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 브랜치인 레즈 인셉의 경우에는 이제 다이나믹 파라스무스 L1을 사용했을 때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앙상블 CNN에 관한 결과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세 개를 조금 설명드리면 원 브랜치인데 믹스처 2 모델이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원 브랜치인 CNN 모델 두 개를 믹스처해서 앙상블 CNN을 만들었다는 뜻인데 여기 나와 있는 이 두 개의 모델은 레즈넥스트 50인데 이제 로스 펑션을 MSE로 썼을 때 그리고 인셉션 V3인데 로스 펑션을 다이나믹 후버로 썼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얘네 두 개가 왜 뽑혔냐면 바로 앞전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렸듯이 레즈넥스트는 MSE랑 했을 때 가장 성능이 좋았고 인셉션 V3는 다이나믹 후버랑 했을 때 가장 성능이 좋았기 때문에 이렇게 믹스처를 해서 앙상블을 하나 만들었고 그리고 투 브랜치 믹스처 4 모델스는 이제 투 브랜치 모델 4개를 앙상블 했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 브랜치 모델은 이제 레스 인셉 모델이기 때문에 했고 이제 로스 펑션을 MSE를 썼을 때 그리고 다이나믹 파라스무스를 썼을 때 그리고 다이나믹 후버, 다이나믹 터키 이렇게 4개를 썼을 때 이것을 이 4개를 앙상블 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은 여기 파란색 박스와 빨간색 박스 그러니까 총 6개의 모델을 다 믹스처 했을 때의 성능을 나타냅니다. 결과적으로 이 모든 모델 6개를 앙상블 다 했을 때 성능이 0.92 정도로 제일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 테이블 8에 나와 있는 것은 앞서
본 것처럼 인셉션 V3를 로스 펑션 다이나믹 후버로 사용했을 때, 밑에 걸 레즈넥스트 50을 로스 펑션 MSE를 사용했을 때, 그리고 밑에 4개는 2 브랜치인데 이제 로스 펑션을 4개 사용했을 때 결과를 5폴드 평균과 그런 것들을 다 한꺼번에 나타낸 표입니다. 그리고 테이블 9의 경우에는 원 브랜치 모델 2개를 섞어서 앙상블한 것의 5폴드 성능을 나타냈고, 2 브랜치 모델 4개의 성능을 5폴드 한 것을 나타냈고, 그리고 마지막은 위에 4개 2개를 합쳐서 다 앙상블한 것의 성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6개의 앙상블을 했을 때 5폴드 평균이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10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이미지에서 잘 활용되는 그러한 방법들과 성능을 비교한 표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CNN 앙상블을 했을 때 성능이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진행 중인 연구에서도 딥러닝 모델 성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는데, 이 논문을 공부하면서 로스 펑션을 다양하게 사용해보면서 이제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아까 말씀드렸던 레즈넥스트와 인셉션 V3를 간단하게 합치는 것만으로도 좋은 성능을 가지는 딥러닝 모델이 탄생된 것을 통해서 이제 복잡하지 않는, 물론 공부를 해봐야 알겠지만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방법으로도 좋은 성능을 가지는 새로운 딥러닝 모델을 만들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